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노년의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공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나누는 곳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아마 구독자님들의 식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 5가지. 그중 3번째는 대부분이 전혀 모르는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건강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 정의하게 될 겁니다. 우선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포도당을 폭발적으로 태워서 10배에서 2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혈당이 높을수록 암세포는 자라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식습관이 암 예방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음식 바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이런 단어 한 번쯤 보셨죠? 제로 칼로리니까 괜찮다. 다이어트에 좋다. 그런 문구에 안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2B 등급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장기간 섭취한 실험군에서 간암 위험이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 감미료들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몸은 단맛을 느끼자마자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당이 아닌 화학물질이에요. 결국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생기고 그게 암세포의 먹잇감이 됩니다. 인공감미료는 단맛 수용체를 자극하지만 실제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뇌의 시상하부가 혼란을 느낍니다. 이게 문제예요. 뇌는 당이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인슐린을 분비시키지만 혈중 포도당이 늘지 않으니 저혈당 반응이 오죠. 그 순간 다시 강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즉 인공감미료는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합니다. 또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르트산, 메탄올로 분해됩니다. 메탄올은 간에서 포름알데하이드로 대사되어 간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분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 대사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단맛이 그리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테비아 잎이나 알룰로스를 써보세요. 식물에서 나온 천연 감미료라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으면 단맛이 훨씬 진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꿀 한 작은술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소량일 때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흰 쌀과 하얀 빵 그리고 면, 흰 설탕. 하얗고 부드럽지만 그 속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모두 사라지고 남는 건 순수한 포도당 덩어리예요. 이걸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폭주합니다. 그 순간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으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대장암과 췌장암 발생률이 30% 가까이 높았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세포 성장 호르몬 경로를 자극합니다. 문제는 암세포가 IGF-1 수용체를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과 IGF-1이 함께 높으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분열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간암 코호트 연구에서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은 그룹이 암 발생률이 약 1.6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혈당 조절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항암 생활 습관인 셈이죠.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쌀밥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로 바꾸세요. 이 통곡물의 섬유질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몸이 안정되면 면역계도 조용히 회복됩니다. 세 번째 음식,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식물성 기름이에요. 건강 오일로 홍보되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이름은 자연스러워도 실제로는 대부분 화학적 정제유입니다. 이 오일들은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고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열에 매우 약합니다. 한 번만 고온에 닿아도 쉽게 산화돼서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망가뜨립니다. 식물성 기름이 열에 노출되면 리놀레산이 과산화되어 말론디알데하이드와 포아이드록시노네날 같은 독성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액을 타고 돌면서 세포막의 지질을 공격하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꼬이고 만성 피로, 염증, 세포 돌연변이를 촉진하죠. 특히 포아이드록시노네날은 유방암, 간암 세포주에서 DNA 돌연변이 유도율을 3배 이상 높였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추출 과정이에요. 대부분 이런 오일은 핵산성육의 용매으로 기름을 뽑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잔류물이 우리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리용으로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이 좋습니다. 이들은 단일불 포화지방이 많고 안정성이 높아요. 둘째, 이미 있는 기름이라면 가열 온도를 낮추고 재사용은 절대 금지. 기름이 연기를 내면 이미 산화가 시작된 거예요. 셋째, 보관은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유리병에 2달 안에 소진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네 번째는 가공된 건강식품입니다. 시리얼, 단백질바, 저지방 요거트, 비건 쿠키.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제품에는 인공감미료, 합성향료, 보존제, 안정제가 들어갑니다. 특히 무지방 요거트는 지방을 뺀 대신 설탕을 더 넣어요. 결과적으로 혈당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가공식품에는 종종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동시에 C- 반응 단배 CRP 수치를 높여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나트륨 또한 세포 외액의 삼투압을 높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 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손상된 내피는 산화 스트레스가 쉽게 쌓이고 그게 만성 염증과 암의 전 단계인 세포 변성을 유도합니다. 단백질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대부분 소르빈산, 칼륨, 수크랄로스, 합성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양 보충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는 화학적 스트레스예요. 진짜 건강식품은 마트 진열대가 아니라 부엌 냉장고에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한 줌의 견과류, 고구마 한 조각. 이게 진짜 슈퍼푸드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 주스와 스무디. 천연 비타민이라 괜찮다. 과일이니까 몸에 좋다. 이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사과 한 잔 주스에는 콜라 한 캔만큼의 당이 들어있어요.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폭주하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과일 주스 속 당은 대부분 프럭토스 과당입니다.
이건 포도당과 다르게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량 섭취하면 간이 감당하지 못해 포도당으로 변환되거나 중성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이 상태가 오래가면 지방간염 간섭류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프럭토스는 인슐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마셔도 배가 안 부르고 결국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일은 씹어서 먹는 게 답입니다.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장 속에서 유익균을 도와줍니다. 주스는 음료가 아니라 액상당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암세포는 왜 이런 음식들을 좋아할까? 그 이유는 염증 때문입니다. 정제된 당, 산화된 지방, 인공 첨가물은 모두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그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세포가 그 손상된 세포를 공격하죠. 이때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는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 순간 암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산화된 환경, 높은 혈당, 만성 염증 속에서 자랍니다. 그 반대의 환경, 즉 항산화 항염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주면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논문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강황, 녹차. 이 5가지는 항산화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발암 요소를 억제하는 대표 성분으로 하버드와 도쿄의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3대 항암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포라판 때문이죠. 이 성분은 세포 내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암 발병률이 41%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섭취 팁이라면 너무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므로 데치기보다 3분 이하로 살짝 찌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활성도가 2배로 높아집니다. 마늘이 강한 냄새를 내는 이유, 바로 알리신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암세포의 증식 신호를 차단하고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천연 물질이에요. 특히 대장암, 위암, 폐암 세포에서 성장 억제 효과가 명확히 관찰됐습니다. 마늘은 썰거나 으깬 후 10분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섭취하면 알리신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올리브유에 절이거나 꿀과 섞어도 좋아요. 강황은 카레의 노란빛을 내는 성분 커큐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천연 항염 항암물질입니다. 커큐민은 염증 유전자를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VEGF와 콕스2의 발현을 낮춥니다. 인도에서는 카레를 자주 먹는 지역에 암 발병률이 서구보다 최대 10배 낮다는 통계도 있어요.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함께 먹으면 생체 이용률이 2000%까지 증가합니다. 양배추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체내 발암물질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서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간세포 손상 수치 AST, ALT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생으로 먹을 때는 잘게 썰어 10분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로 전환되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녹차 속의 카테킨은 암세포의 DNA 복제 과정을 방해하고
혈관 생성을 억제해 암세포의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는 하루 2잔 이상 녹차를 마신 사람들의 유방암 재발률이 30%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뜨거운 물보다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야 카테킨이 가장 안정적으로 추출됩니다. 단, 공복에 과다 섭취하면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은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치료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단 것, 짠 것, 기름진 음식이 더 당기게 만듭니다. 즉, 불안하고 외로울수록 몸은 더 위험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생존 호르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코르티솔이 오래 높으면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암세포를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고혈당 면역 저하라는 최악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안정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면역이라는 생리적 방어막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건 단순히 식단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포함됩니다. 몸이 괜찮아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몸이 낫습니다. 둘은 절대 따로 가지 않아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건강하다고 알려졌지만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들. 첫째, 인공감미료. 둘째, 정제 탄수화물. 셋째, 산화된 식물성 기름. 넷째, 가공된 건강식품. 다섯째, 과일 주스. 공통점은 빠르고 인공적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속도를 무시한 대가죠. 몸은 우리가 넣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급하게 만든 음식엔 급한 반응이, 천천히 만든 음식엔 회복이 따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복구 능력, 즉 DNA 복원 효소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식습관이라도 손상이 훨씬 오래 남아요. 결국 노년 건강의 핵심은 세포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항암, 항노화, 장수의 공통분모입니다. 음식은 하루 3번의 선택입니다.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00번이 넘죠. 그 1000번의 선택이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건강식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가지자. 그게 곧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백신입니다. 오늘도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